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블록버스터 신약 시대가 이제 국내에서도 K바이오에서도 좀 도래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암젠, 제네텍, 이제 길리어드 중에서 이 길리어드를 이제 거의 F라고 좀 비교하는데요. 자, 이런 길리어드 신화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대전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 17만 2,200원대까지 갔다가 견조한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전장의 흐름들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5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윗단에서 태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그 추세 흐름들은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일주일 넘게 지금 6일째 지금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전환 시그널 지지를 받으면서 좀 움직임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6만 5천 원대의 그 음봉의 어떤 시가 라인을 극복하고 일주일 넘게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중의 어떤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7일째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조금 이제 보이는데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이 메릴 린치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 요런 쪽에서는 이제 매도세 흐름들이 좀 이제 잡힙니다.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도 13만 2,283주 예, 장중 신청했던 부분인데, 자, 요게 어제보다는 벌써 지금 오전장에 이제 3만 6천 주대 체결이 되면서 주가를 계속 이제 밑단에 내려오면 자사주로 방어를 하면서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이제 17만 원대 이제 위에 있으면 올해의 이제 가장 고점이 18만 원대 흐름, 여기 흐름까지 어떤 흐름이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느냐가 올해 이제 연말까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의 이제 장기 바닥의 흐름들을 벗어나는 확실한 어떤 신호는 가격으로 보면 이제 20만 원권이고, 이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3월달 이후에 바뀌었던 부분, 요게 이제 간통이 되기 위해서 추세 전환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도 한 18만원 대겠죠. 18만원, 20만원대에서 굉장히 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공방이 나올 어떤 이제 구간대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가 뭐 연수로 보면 뭐 100년이 넘어 있는데요. 이제 제네릭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87년에 이제 물질 특허 제도가 이제 도입되고, 의약 뭐 이렇게 분업화 관련되는 부분 2000년도 초반,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약가 인하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고, 이제 한국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이제 한미약품 같은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면 결과적으로 이제 1조가 넘어가는 블록버스트 약물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 국내 제약바이오 어떤 이제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이 한층 올라가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세계 최초로 이제 성공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신약까지 이제 겸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국면이 오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이제 가장 우선 어떤 순위로 일단은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R&D라든지 M&A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블록버스터가 나와야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M&A도 하고 R&D도 이제 집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신약이 또 나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길리어드라든지 뭐 제넨텍이라든지 암젠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 좀 해당되죠. 본래 이제 제약사가 아니었던 미국이 이제 80년대 제넨텍이 이제 77년도에 나오고 이제 뭐 암젠이 뭐 83년도 길리어드가 그 87년도에 등장하거든요. 조금 이제 길리어드는 제넨텍하고 암젠하고 좀 다르게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한 10년 몇 년 동안에 이제 뭐 매출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스밸리를 많이 했는데 근데 가장 이제 혁신 신약들을 그 뒤에 많이 만들면서 애플하고 거의 이제 해외에서는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94년부터 이제 이 타미플루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런 이 그 감염병 관련되는 인플루엔자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시장성이 없다 해서 이제 개발을 안 하는데 이제 길리어드가 이 부분에서 개발하고 결국은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은 로슈가 이제 이걸 판매를 해서 로슈가 이제 그 타미플루로 뭐 10조 이상도 막 팔고 그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 이 타미플루 출시하면서 이 글로벌 기업 반영하고 그때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뒤에 이제 뭐 에이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시험 감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초기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요 거의 뭐 3만 배입니다. 3만 배. 제일 처음에 이제 초기에 나스닥 상장했을 때 1달러가 안 됐거든요. 1달러도 안 됐던 어떤 게 30년 만에 3만 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300배죠. 300배. 312배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한 뭐 1억 정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한 3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길리어드의 어떤 그 신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규모 투자와 R&D를 하기 위해서 이게 1조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한국 상황에서 R&D 매출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려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먼저 이 바이오텍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게 로슈였거든요. 로슈도 본래는 비타민 제제나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본래 제약사였습니다만 이제 이 바이오 쪽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이제 제넨텍의 그 지분을 인수하고 나중에 이제 2009년도인가요? 그때는 아예 그냥 독립적인 자회사로 제넨텍을 받아들이면서 뭐 호주마, 그러니까 허셉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바스틴이라든지 이런 또 항암 라인들을 갖추면서 지금 울뚝 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시밀러로 연에 1조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누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 램시마가 한 뭐 10조 이상을 팔았습니다만 연으로 따져보면 한 5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펜트라가 신약으로 약가도 높고 직판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내년도 이제 미국 매출만 일단 6천억 대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게 되면 셀트리온의 어떤 레벨업은 진펜트라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의 어떤 기사들이 나왔다는 말은,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했던 성공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직판화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미국까지 이제 이걸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병 이후에 개발, 생산, 판매까지 이제 일원화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국내파들이 많고,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파들이 좀 많습니다. 좀, 같은 어떤 이제 업종입니다만 조금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고요. 2013년도에 일단 램시마 항체치료제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선구자였고요. 그 뒤에 이제 퍼스트 무브로 이제 램시마, 그 다음에 이제 뭐 허주마, 그 다음에 이제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때보다 매출액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갔던 어떤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도 2020년도에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는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일단은 올라오면서 역시 셀트리온이다 하는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를 유럽에서는 제껴버렸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가장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TNF 알파 억제제 가운데서도 오리지널 이제 존슨앤존슨의 얀센도 이제 SG 제형을 못 갖추었는데요. 램시마는 바이오시밀러인데 이제 SG 제형하고 IB 제형을 같이 갖춘.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신약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직판을 이제 통해서 유럽에서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올해 4월 달에 이제 베그젤마 거기를부터 해가지고 직접 판매를 시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보면 전체 약품 시장의 90%까지 이제 직판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삼성하고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어떤 이제 직판의 어떤 이제 진펜트라의 선전, 유플라이마 어떤 선전을 보면 향후에 다시 또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걸로 보여져요. 셀트리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는 또 주로 이제 자가 면역하고 이제 항암제 라인을 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직판을 하면서도 이제 가격을 팍 낮췄던 삼성하고 다르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 중심으로 수익성 중심의 어떤 영업 전략을 좀 펴고 있다. 이런 어떤 차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17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옷장에서도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18만 원대로 가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